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대항력 요건, 그중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입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많죠. 그중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같은 형태의 집입니다. 한 채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일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가구주택의 문제인데,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로 한 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임대인이 이 세를 낳기 위해서 구역을 구성하죠. 그러면서 예컨대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정합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원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한 채의 집이고, 그중 다가구주택은 여러 사람의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의 대장과 하나의 등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집합건물이라 하는 것은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이 개념과는 틀린 개념입니다. 한 동의 건물에 이렇게 세대를 달리하는 동호수가 처음부터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하나의 개별 호수마다 하나씩 다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령 101호에는 101호 대장이 있고 101호 등기부가 있고, 201호에는 201호 대장이 있고 201호 등기부가 있고, 이렇게 빌라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한 채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입의 요건이 정확한 지번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련된 내용을 잠깐 예시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거용을 살펴보시면 빌라도 보입니다. 다세대로 분류하고 있고,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번 외에도 별도의 개별 호수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개별 호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빌라와 달리, 물론 빌라도 수동으로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이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거. 한 동 같으면 별도 동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동 이상이라면 101동, 102동 같은 형태로 이렇게 동과 호수를 구분하고 있죠. 반면 이런 다가구, 즉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번만이 표시되어 있고, 별도로 동, 호수를 구분해서 대장 또는 등본에 표기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주택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동표시를 하지 못하죠.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원룸이죠. 이 같은 주택은 한 채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등기부의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한 채의 건물 전체가 표제부 끝입니다. 반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호수 표시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의 내용도 이런 빌라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별도의 호수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표제부의 내용도 한 동의 건물을 표시한 이후에 이 토지의 표시, 그리고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를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채의 집이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획한 선에 의해서 개별 그 방 호실마다 원룸 형태로 임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수를 기재할 필요 없이 정확한 지번으로만 전입하면 대항력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101호에 거주를 하다가 집주인과 협의해서 102호로 또는 201호로 이렇게 이사를
안에서 내부적으로 가더라도 최초에 전입한 내용이 있으면 이 대항력으로 또다시 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그 집어만 유지한다면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아주 오래전에 나온 판례입니다. 98년도 1월 23일 선고한 대법원 판례이고,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이나 뭐 등등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법 자체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모두 다 그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임차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집업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판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게 된 공시 방법은 유효한 것이고, 임차인이 종전에 있던 가령 101호에서 다른 부분 102호로 옮기면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지어만 계속 유지된다면 그 내부적으로 101호로 가든 101호로 가든 그게 문제없이 이 대항력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 공동주택의 전입은 정확한 동, 호수를 특정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인 빌라라는 것이죠.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등록은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이 특정 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알 수 없다. 따라서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동호수가 구분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정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 아파트, 빌라라면 정확한 동호수를 특정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내용 확인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특히 빌라가 분양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또는 빌라가 분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무리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되죠. 이 건물을 완성했는데 원칙적 이 공부상 101호입니다. 이게. 그런데 앞에 현관문 표기를 102호로 붙여놨습니다. 여기가 101호로 되어 있죠. 원래는 이게 102호인데 실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간혹 발생은 하곤 합니다. 사건 내역도 제가 차후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계약서에 102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102호에 이렇게 전입을 한 것으로 오인했는데 실제 이 호수가 101호라면 대항력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임차인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연립주택 또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동호수가 현관문에 부착된 내용과 대장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판례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아파트 명칭 그리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항력은 인정이 됩니다. 대신에 전입신고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 동, 그 호수로. 임대차 계약서 상에 일부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례 내용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 요건을 받는 것이고, 대항요건으로서는 주민등록과 같이 임대차 계약의 사실을 존재한다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공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즉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우선 변제 요건이죠. 이것은 임대차 계약으로서 진정성 확보에 대한 내용,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면 그 동호수가 일부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 그리고 아파트 명칭을 누락했습니다. 이 사유만으로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확한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혹시 모를 분쟁, 즉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다. 그때 내가 임차인으로서 최초 계약할 당시에 제대로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제3의 채권자들이 우리 아파트의 계약서를 본다면 이 배당 이의라든지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단계부터 그 부동산이 단독주택 또는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이라면 정확한 지번으로 전입을 해야 되고 계약서도 물론 살펴보셔야 되겠죠. 공동주택이라면 동호수를 특정해서 지번은 당연한 겁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그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 계약서에도 좀 제대로 표기를 하는 것이 향후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좀 더 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중 전입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